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센터장 조현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달서구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상담복지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고요. 복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해서 우선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는 역할을 갖추고 있지만, 또 하나는 아무래도 상담이라는 역할을 주요하게 진행하는데 주로 심리 상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좀 부정적인 경우가 있거나 하면은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 한 10회기 정도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해가지고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좀 파악하고, 그걸 위해서 그 친구가 어떤 부분을 좀 성장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의논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에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국가로부터 지원이 되는데, 학교를 나온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럼 국가에 대한 서비스가 없느냐? 그건 좀 불공평하다. 그러면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도 어쨌든 다양한 서비스, 교육적인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 인식이 좀 차츰차츰 생겨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게 되는 건 아무래도 학교를 나왔으니까 역시 검정고시라는 이제 학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학업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좀 안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급식을 안 먹게 되니까 아이들이 식사를 할 기회를 좀 놓치게 돼요. 그래서 급간식이라든가 이렇게 좀 생활적인 지원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의 삶도 학교 밖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옛날 인식은 이제 학교에서 불량아 이런 식으로 좀 찍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학교 자체에 적응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많고요. 최근 국가에서 한 그 연구에 의하면은, 통계에 의하면은 아이들이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좀 많아진 게 정신건강 문제,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좀 높아가지고 학교에 있는 것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학교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이들을 봐도 이제 학교라는 시스템이 분명히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좀 많이 경쟁적인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견디기 어려워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하죠. 왜냐면은 실패 경험이 좀 누적되거든요. 실패 경험. 그러니까 자기가 성적이 살짝 떨어지면 난 실패했어. 난 실패했어. 그럼 학교라는 공간에서 내가 성공할 수 없다고 자꾸 느끼기 때문에 학교를 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많은 아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아이들의 심리적인 특성이 그렇게 불안이나 우울에 좀 취약한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자주 노출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공간이 나한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학교를 떠나오게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도 지원하기는 해요. 다만 이미 교육청, 교육부 안에서 시스템으로 이제 각 학교에 위클래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위센터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자기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또 찾아 헤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센터로 와라. 우리 센터에서 그럼 상담을 해주겠다 하면은 아이들이 저희 센터로 찾아오게 되는 거고요. 위클래스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학교의 상담 교사분들이 상담을 해주게 되니까 학교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인식 자체가, 심리 상담을 받는다는 인식 자체가 많이 대중화되었고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긴 했지만 나약함과 자꾸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여기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학교 안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구분하지 않고 9세에서 24세까지 해가지고 청소년들만 모두 다 상담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적인 개념에서 좀 더, 교육적 개념과 복지적 개념에서 좀 더 접근을 하게 돼요.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학업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런 서비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이라는 이 서비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아이들한테 복지적인 지원을 프로그램 사업을 더 많이 한다면은 이 아이들이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전문성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특징이 좀 다른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석박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심리학과 해가지고 이제 석박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사인 친구들도 이렇게 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채용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기능적으로 더 분업화돼서 더 전문성을 나누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논문도 그쪽으로 좀 써가지고 이제 애들이 자꾸 시험 전날에 왜 딴짓을 하는가가 주제거든요. 시험 전날에 왜 딴짓을 하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전날에 딴짓을 해요. 지금 인터뷰 해주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시험 전날에는 사람이 딴짓을 하게 돼 있고 아이들은 시험 전날에 보통 보면은 뭘 하냐면은 밀리는 웹툰을 보거나 방 청소를 하거나 책상 위를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거의 본능에 가까워요. 거의 연구 통계에 따르면 거의 90%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 전날에는 원래 시험이라는 이 목표를 생각하면 공부를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게 자기 실력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해요. 안 하고 시험 결과가 좋아. 그럼 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시험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시험 결과도 망쳤어. 그러면 뭐죠? 당연한 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 자존심이 보호가 되거든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냥 이게 하기 싫은 마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인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볼까 이렇게 작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연시키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자존심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애들한테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자존심 보호가 된다. 가장 어려운 점은 아이들의 욕구가 스스로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데 있어요. 자기가 목표를 딱 정하고 나온 친구들은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양극화가 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아주 고학력을 가지는 친구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좋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학교 밖을 나오게 되죠. 근데 반면에 학업 수준이 좀 낮은 친구들도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친구들은 또 집안 형편도 좀 이렇게 크게 좋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친구들한테 아무래도 서비스 접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일단 학교가 싫어서 나온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먼저 찾는 걸 저희가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아이들이랑 대화하고 진로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너의 성적은 앞으로 요만큼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네가 뭐 수학이 좀 부족하니까 선생님들이 수학 멘토링을 붙여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맞춤형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모범 청소년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일부러 이렇게 좀 더 줄 수 있게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밖 아이들한테 좀 더 기회를 더 많이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이미 있는 판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결과적인 복지를 좀 더 주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미 사회안전망의 복지 서비스는 매우 잘 갖춰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쪽에서 하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일 경우에는 그 집에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서비스는 이루어져 있고,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대신 충족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그 자기들끼리 첫 번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요. 불안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 불안한 친구가 뭐가 어려워하면은 이제
저희 센터에 왔던 친구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센터에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검색을 하면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유사센터라는 게 이미 안내가 되는 시스템으로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센터로 접근하는데 가장 큰 부분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든 주로 부모님에 의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니즈가 먼저 발동이 돼요. 아이가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으니까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자퇴를 할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적으면은 교육부를 통해서 여가부로 이렇게 개인정보가 이관이 돼서 저희 센터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 안전망을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색하면 진짜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운동하러 갈 때 주변 헬스장 검색하는 느낌으로 필요하면은 그때 바로 나오게 되니까 일상적으로 잘 아시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 의해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아니야 너 문제 있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 그 저항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다독여 주거든요. 다독여 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부모님한테도 인식시켜주고 하면서 많은 설명을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 스스로한테도 청소년들한테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주면 청소년들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스스로 뭔가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희한테 이렇게 저희와 같이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상이 다른데 부모님들에 의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오는 경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보다는 좀 낮아요. 친구들끼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되거든요. 다만 일부 청소년들이 이제 대인 관계에 의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래 관계가 좀 어려웠던 친구들인 거예요. 학교 안에서.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 애들 많아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애들이 적으면 오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많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있게 되면은 이제 네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완전히 너만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된 거는 뭐 우리는 멘토링 정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집단 교육도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해서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올 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로워야죠. 아이들은 자유로워야 되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찾아오는 시간이 오전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1시 이후에 와요. 거의 뭐 1시 이후나 그때쯤 말고 선생님 배고파요.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고. 예.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 저도 학창시절에 학교를 나오고 싶었고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아이들이 저보다 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포기도 용기다. 그러면 너희들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8년 전부터 8년, 10년 정도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뭐 학교에 적응 부정하고 나왔던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은 저랑 연락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공무원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 시기. 그리고 그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어두컴컴한 삶 속에서도 어쨌든 앞으로 나가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주변에 누군가가 없게 되면 혼자 고립되게 되니까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적으로 고립운동 청소년을 찾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방 안에서 안 나오게 되고 주로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랑만 대화하고 친구는 뭐 거의 1명 정도 있게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친구를 찾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 10개인가 11개인가 하고 있고 대구에는 저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이렇게 해가지고 3군데 있어요. 저희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만나면은 정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만나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때 혼자 두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공감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업에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어떤 아이들은
그런 것도 또 필요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부모님 되는 게 어렵다. 저는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가끔 얘기도 해요. 부모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 부모됨이 때때로 참 가혹하다. 네,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이들이 여기서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뭐 다른 데 나가가지고 쓰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커피 바리스타 기술 같은 거 좀 배워가지고 뭐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커피 바리스타 기기 같은 걸 좀 들어가가지고 같이 나눔을 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좀 하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여기서 배우는 이제 학업 능력 외의 것들은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여기 신당중학교에 마련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런 데서 이제 사진 기술을 좀 배울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 사진 기술을 배우면은 어떻게 좀 써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성서권 주변에 여기 그 노인분들이 좀 많이 살고 계세요. 이분들한테 혹시 영정사진이 필요하진 않을까, 그럼 무료로 영정사진 찍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볼까. 뭐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또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볼까, 그런 행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사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 아웃리치라 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아이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저희가 나가서 저희 센터에 있는 것도 알리고, 혹시나 비행하고 있거나 혹시나 위험 행동하고 있는 아이들 찾아가가지고 그러지 마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면 뭐 쉼터나 이런 곳으로 연결도 시켜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풍족하진 않죠. 그렇지만 계속 나아지고 있는 중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랑 비교해 보면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 서비스 국가 정책을 아마 더 이상 다시 후퇴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들은 거의 만족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거의 모든 서비스들이 거의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범주를 바꾸는 작업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가 청소년, 학생이 청소년 이렇게 자꾸 일반화되는 게 있는데, 학생이 반드시 청소년은 아니고 청소년이 반드시 학생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깨는 작업이 인식 전환의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청소년을 바라보는 복지적인 개념 혹은 관념적인 것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성장을 바라고 있는데 아이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경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남과 비교해서 얼만큼 올라와 있는지를 자꾸 비교해요. 근데 저는 자주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남과 비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제 너보다 네가 얼만큼 더 성장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 남이 없어도 네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런 풍토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어른들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곤 하고, 제가 그런데 조금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꽃은 자신의 시간이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꽃은 3월에도 필 수 있고 4월에도 필 수 있고 5월에도 필 수 있고, 물론 꽃이 안 피는 시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꽃은 그 시기가 오면 자신의 시간에 따라서 피게 되어 있고, 다만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꽃은 언젠가 반드시 핀다는 사실을 제가 부모님과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곤 하는데요. 이 부분을 꼭 한번 새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드렸고, 달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센터장 조현주입니다.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랑 그리고 같이 운영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모든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아이가 나빠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편안하게 센터로 방문해 주셔가지고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고민들 같이
들어드리고 함께 나누고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찾아와 주십시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